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사장님과 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청자 조종환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양영일 사장님과 함께 올리겠습니다. 김정일 세습 당시 북한의 정치 사회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양 선생네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 그 일반 백성들이야 그 의뢰이 되는 줄 알았지.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아들이 돼서? 그럼 김일성의 아들이 돼서. 그럼 북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럼 그 수준에 있었다는 그 소리 아니오? 봉건 사회를 계속 세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김일성이가 세습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한 부류는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었어. 그 중앙대학에 있는 사람들이겠지. 응. 소련에서 공부하고 들어간 사람, 중국에서 공부하고 들어간 사람,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 그렇겠지. 빨치산 참가자들. 그건 북한의 오리지널 조선 공산당 빨치산은 없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철저해서 공산주의자가 세습을 하다니 굉장히 격분해하더라고. 나는 이게 무슨 큰 문제인가. 그런데 눈뜰 나이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 올라타는 거 그거 그렇게 나는 정치적으로 볼 나이도 아니었고 의문점도 안 가졌댔거든. 근데 우리 양 선생님 부모님은 어땠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야 이런 사회가 어디 있냐고. 아버지가 하게 되면 또 아들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나가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때 빨치산 중에 김동규 유명한 빨치산의 일용가였거든. 그러니까 이걸 제기했다가 없어졌거든. 김일이는 의문을 제기했다가 압력이 쫙 들어오니까 납작 엎드렸거든. 그 다음에 최현이요. 이건 좀 무지막지하니까 당연히 수상님 그 뒤를 김정숙이 아들이 이어야지 이렇게 나갔거든. 근데 기타 전반적인 사람들은 제일 밑에까지 모르겠지만 중견 아는 게 스탈린밖에 없으니까 스탈린이 세습을 안 했어. 스탈린 아들이 없었대. 아들이 2차 대전 때 포로시 형사에서 죽었대. 아들이 없으니 세습을 못했겠다. 모태똥 세습 안 했잖아. 모태똥 아들 모한영이 조선전쟁에서 죽었대. 아들이 죽었으니 세습 못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그 이상을 생각 못했거든. 김일성 조작 선집이 60년대부터 나왔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혁명을 베르리어 개성 강화 발전시켜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거 세습하자는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딱 보고 이거 이제 아들이 되겠다. 그 아버지니까 알았지. 범일반적인 사람들은 혁명의 대를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물려주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거든. 명색을 사인데 우리 아버지나 그대 아버지나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김일성이 2군 1사에 있던 놈들, 그 놈들은 아마 김일성이 세습해 갔다면 말을 들었겠지. 신설부대 놈들. 최영건이는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반대했지. 최영건이는 중국 공산당의 인지도가 많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감히 제끼지는 못하고. 최영건이 역사에 대해서는 아예 북한에서 완전 무시해버렸잖아. 완전 무시해버렸지. 김정일이 이거 나오면서부터 최영건이 공로는 애싹 묻혀버렸어요. 근데 나도 우리 아버지가 공산주의자가 세습을 하다니 그 말씀을 할 때야 뭔가 깨치는 바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 전반적인 북한 주민들은 이 대를 그 혈족의 대로 생각 안 했거든. 말하자면 세대로 생각했지 노동계급이 세대로 생각했지 그건 생각 못했거든. 그만큼 깨지 못했거든 북한 주민들은. 근데 그 후에 나오는 소리 보니까 소련 공산당이 수종지로 나가고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그 노선상에서 우여곡절을 겪는 게 다 대를 정확히 못세웠기 때문에 선대의 수령들이 스탈린도 마태똥도 이렇게 까댔거든. 근데 그때 60년대도 아마 김일성이래 그 김정일이 자꾸 달고 다니는 모양이야. 아무데 가도. 그 신문에 나온 거 계속 보기 60년대도 보게 되면 무덤에 시찰
갈 적마다 김정일이 항상 데리고 다녔대요. 김일성이래. 그래서 밑에 간부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김정일이가 된다는 거 다 그때는 김일성이 김성애랑 같이 살 때 어디 현장 시찰 가면 김성애도 같이 갔대. 같이 갔지. 네, 그러면서 김평일도 들고 다니고 김정일도 들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이 이거 봐. 두지간에 하나가 되겠구나. 이 두 파가 있었다는 거야. 김평일을 좋아하는 파 있고 김정일을 좋아하는 파 있고. 근데 둘 중에 누가 하나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 유일상책이 나오기 전인데도 간부들이 이 청수화학 공장에 몇 년도 왔다고 하면 김일성이 46년도 한 번 왔댔고 51년도 한 번 왔댔고 65년도 한 번 왔댔고란 말이야. 근데 65년도에 청수화학에 왔을 때 그 청수화학에서 이팔 비랄론 공장 그 시험 공장 했거든. 그때 김일성이 왔던 거란 말이야. 그때 김정일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일성이는 저 아들한테 남기려고 말은 안 했지만 말을 예들러서 했단 말이야. 혁명을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 네, 그렇지. 근데 그 대를 다 소련 공산당 후르셰프가 올라앉은 것도 스탈린이 대를 제대로 못 세워서 그렇고 모태똥이가 죽은 다음에 개방으로 뭐 이렇게 중국이 그 나갈 때도 혁명의 대를 제대로 못 세운 거 북한 주민들은 그때 그 대가 아들이라는 생각하지는 못했거든. 그러니까 김정일이 세습 당시 북한 정치 사회는 전반적으로 당한 걸로 받아들였다. 그럼 소련이 진지하게 했고 북한에 그대로 봉건 사회에서부터 그대로 김일성의 봉건 사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김일성 공산 봉건 왕조로 넘어갔지. 봉건 왕조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몰라, 뭔지 북한 주민들은. 뭘 모른단 말이야. 그 새끼는 항상 혁명을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따오 소리를 예들러서 계속 주입을 시켰단 말이야. 그렇지. 대를 이어. 그러니까 대를 준다고 자기가 한다면 저 아들한테 물렸던 소리지. 근데 여기서 김일성 족속이 항상 혁명의 대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대를 바로 세우 이걸 명분으로 자꾸만 주입하다니까. 그렇지. 놓고 보니까 그래. 레닌은 자식이 없었어. 공산수령인데 대가 이어질 수가 없었다. 스탈린 아들이 하나 있은 게 소독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죽었어. 아, 그래서 대를 먼저였구나. 단순하게 봉건적으로 생각한 거요. 모태똥 아들 하나 있는 거 6.25 전쟁에 나왔다가 죽었어. 그래서 대를 모셔서 혁명이 갈팡질팡으로 가구나. 모태똥이도 아들이 있었으면 아마 물려줬을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그런 만만치 않는데. 아니 1인 독재 모태똥이를 다시 뺏겠다가 문화대혁명으로 해겠고 역전되겠고 모태똥이를 국방 행정 다 됐던 거 아니야. 아들이 있었으면 그것도 모태똥이도 저 아들한테 남겼지. 아들이 없었겠니까 자빠져서 그러니까 못했지. 그런 걸 다 염두해주고 수령의 후계자로 눈동자처럼 당중앙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북한 주민들은 그때 분위 전반적 정치사회 분위기가 정말 그랬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세습하겠다는 걸 알아듣고 전반적으로는 김정일 사회 풍토가 그랬단 말이야. 일사의 왕조 국가로 봉건 왕조 국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의뢰의 아들이 할 걸로 알고 인식돼 있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사회주의는 세습을 안 한다는 걸 이걸 몰랐어요. 이 자체를 몰랐어요.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이론은 세습이 안 된다는 걸 이걸 몰랐어요. 몰랐지. 진짜 몰랐지. 빙고 몰랐어. 몰랐기 때문에 의뢰이 그렇게 하는 게 사회주의인 줄 알았어. 스탈린도 1인 독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들이 있었으면 그 세습을 시켰지. 그런 무소불위의 그 정권을 쥐고 있는 놈이 아들 자리를 안 만들어 주겠어? 아니야. 그래도 모태똥도 스탈린도 김일성 같은 발상은 안 했을 거요. 아들이 없었으니까 그랬어요. 아들. 그거는 뭐 이미 숙제지만 이건 중국 사람들하고 러시아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만. 그거 공산 독재는 그렇게 된다고. 그래도 북한 같은 김일성, 김정일이 뭘 공산주의 이론을 개뿔이나 알아? 개뿔도 모르다니까 봉건주의를 가면서 나간 거고 스탈린이나 모태똥이 봉건은 안 했잖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유교 성리학으로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분제도 아니야 북한은. 이거 성리학이 뭐요? 신분제도를 양반 쌍놈을 만들어 놨다는 게 이게 성리학이란 말이야. 이 성리학 봉건 체제로 나갔기 때문에 의뢰이 다른 나라 혁명위협에 갈팡질팡하는 거 이 대를 모셔서 구체적으로는 수령의 권자를 아들이 가지질 못해서 그랬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중국에서 이랬던 교육받고 그랬던 내 아버지나 우리 양용일 사장님의 아버님은 정말 끝없는 증오를 가졌던 것. 역시 북한 밖에서 그래도 살았던 분들은 깨쳤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그대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뿐이었겠어? 입 다물고 살았지. 그래, 떠 있지. 근데 아마 저 옛날에 교육을 좀 받은 사람은 다 알지. 그러니까 그때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김정일을 세워야 된다는 전 인민적인 공론화의 장을 펼쳐놓은 적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그런 조치도 아예 없었거든. 없다가 불시에 추대의 형식으로 올려놨거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입방아칠 새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벌써 일사천리로 나가다 나니까 그 이후에 의구심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그걸 표출하는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북한 주민 사이에서. 이것이 김정일 세습 당시 북한의 주민사회 정치적 분위기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네. 뭐 정치 사회 용어는 이거는 좀 초월한 거고. 초월한 거. 봉건 왕조 사회이기 때문에 봉건 체제는 그냥 그대로 너무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웃기는 거는 1972년 김일성이가 뭐 탄생 50살인가 60살 그때 만경대 생가를 가서 그 가문이 어른들 모아놓고 그랬대. 당신 이제는 나이가 60이 됐으니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김평일이가 어떤가 집안 어른들이 그랬대. 김일성이가 그랬대. 우리 집안 혈통, 우리 만경대 혈통은 김정식 혈통입니다. 김정식이 나하고 같이 빨치산을 했기 때문에 혁명 전우의 아들. 그 바람에 따라갔던 간부들이 평일이가 아니라 패가 김정일로 돌았구나.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그 가문의 수준이 그거였으니 아들을 세우라고. 그때 당시는 뭐 북한 인민들이 정치적 식견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자니까 우리 아들이 이어야지. 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정만 선생님.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갔어요. 그런 분위기로 또 김정은이도 올라갔고 이제 앞으로도 또 4대 간다면 또 그렇게 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 대북 정책을 일관하게 행했으면 이런 세습이 이제 싹을 잘라버렸지. 그러니까 공산 세습으로 나가면서부터 중국 공산당도 소련 공산당도 동구권 사회주의 지도부도 북한을 그때부터 외면하기 시작했다니까. 그건 틀림없어. 외면했겠지 뭐 아는 사람들. 근데 이해관계가 없어.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그건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그러잖아. 주체식 사회주의. 이제 앞으로도 김정은이 3대니까 이제 4대도 4대, 살려놓으면 4대까지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정환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대를 살아본 우리 수준에서 그 환경을 그대로 한번 증언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